놔주세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빈이 가방을 뒤집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다빈이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반지였죠.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준 것이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반지. 다빈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끼웠죠. 완전 촌스러워. 돌려주세요. 제발. 지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우에게는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목소리 좀 내네. 현석이 비웃었어요. 이게 그렇게 소중해? 현석이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반지에 박힌 작은 보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밴드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이었죠.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외할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어요. 헐렁한 교복 소매를 걷어올렸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석이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지우가 머리끈을 꺼내 긴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약한 전학생이 아니라 전사 같았죠. 뭐야? 현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다가갔죠. 승민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만 살짝 옆으로 틀었죠.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일진 학생들의 괴롭힘을 받아온 지우는 어떤 이유로 참아온 건지, 지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4월의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명문 사립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분위기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야, 들었어? 오늘 전학생 온대. 진짜? 남자야, 여자야? 여자래.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교실 한쪽에서는 장현석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자친구 최다빈이 거울을 보며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었죠. 둘은 학교에서 소문난 일진 커플이었어요. 현석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빈의 차가운 표정만으로도 다른 학생들은 알아서 피해 다녔습니다. 전학생? 재미있겠네. 현석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또 장난감이 생기는 거야? 다빈이 거울을 덮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한 여학생이 천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전학생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교복은 마치 형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몸에 맞지 않았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어 얼굴의 반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교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속으로 되뇌었죠. 자, 조용히 해.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민지우 학생이야. 담임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우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뒷자리 학생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손을 교복 주머니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해봐. 담임 선생님이 격려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어요. 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완전 쫄보네.
다빈도 작게 킥킥거렸죠. 딱 봐도 만만해 보여. 담임 선생님은 교실 맨 뒤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렴.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향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의 가방에 살짝 부딪혔지만 즉시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죠. 자리에 앉자마자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곧바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단절하려는 것처럼요.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지우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 몸을 움츠렸죠.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체육교사 김상훈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린 교실 문 사이로 지우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 아이일 리 없어. 김상훈은 교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지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김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향했지만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죠. 김밥 몇 줄과 달걀 하나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혼자 먹네? 현석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다빈과 친구들이 서 있었죠.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대답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말 걸고 있잖아. 귀 먹었어? 현석이 지우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아, 예. 혼자 먹어요. 친구 없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집어들었죠. 다빈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무시해? 예의가 없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재미없네. 가자. 현석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다빈이 지우의 가방을 슬쩍 건드렸어요.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다빈이 가식적으로 웃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책들 사이에서 잡지 하나가 살짝 보였어요. 파이트 매거진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격투기 전문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잡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일진들이 떠나고 나자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지우는 주머니 속 작은 사진을 만졌어요. 거기에는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어린 시절의 자신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 안은 외할아버지가 있었죠. 약속 지킬게요. 절대 폭력은 쓰지 않을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이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자 지우도 마지못해 따라 나갔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지우의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뚝과 종아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자유운동이다. 각자 하고 싶은 운동해. 김상훈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또다시 책을 꺼냈어요. 김상훈은 멀리서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 민지우가 맞나? 2년 전 전국대회 3연패 챔피언이 그때였어요.
농구를 하던 학생이 실수로 공을 지우 쪽으로 날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본 지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잡아냈죠.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았습니다. 잘 봤네? 농구하던 학생이 놀랐어요. 지우는 황급히 공을 돌려주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역시 방과 후 지우는 빠르게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현석 일행과 마주쳤어요. 벌써가 우리 아직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현석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학원 가야 해서요. 학원? 공부 잘해? 아니요. 그냥 뭐. 다빈이 지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안 그래?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그래. 착하네. 내일부터 잘 부탁해. 현석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신히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집에 도착한 지우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벽에는 격투기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트로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최연소 전국 챔피언, 국가대표, 선발.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어요. 지우는 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가 펴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참아야 해. 참아야 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악몽을 꾸었어요.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결승전 링 위에서 상대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슬픈 눈빛. 안 돼.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하루가요.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지도요. 전학 온 지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수업 시작 10분 전에 교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석이 지우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네. 우리 전학생. 현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변에는 오승민, 강도윤, 서예나가 둘러서 있었죠.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던 하이에나들처럼요. 지우는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선생님이야. 승민이 비웃었어요. 선배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르나 보네. 도윤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지우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현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에 섞인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리 학교에는 전통이 있어. 알아? 전학생은 선배들한테 인사비를 내는 거야. 지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인사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얼마인데요? 별거 아니야. 5,000원. 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다행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죠. 천천히 돈을 꺼내 현석에게 건넸습니다. 잔돈?
그런 건 없어. 현석이 10,000원을 낚아채며 웃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일진들이 우르르 나가고 지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참아야 해. 외할아버지와의 약속.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쉬는 시간, 지우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다 와갈 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다빈이 나왔죠.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 전학생이네? 다빈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빈이 지우를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예나가 문을 지키고 섰어요. 너 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해?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인사야? 고개 숙이는 게? 다빈의 손이 지우의 교복깃을 잡았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손목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됐어. 다빈이 지우의 뺨을 톡톡 쳤어요. 모욕적이었죠.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해. 알았어? 예. 크게. 예. 지우의 외침이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일진들의 과제를 대신했어요. 수학, 영어, 국어, 5명분의 숙제를 하느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틀렸잖아. 현석이 수학 과제를 지우의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와. 지우는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지쳐 있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방과 후 현석이 지우를 빈 교실로 불렀습니다. 일진들이 둘러섰죠. 너, 우리 신발 좀 닦아. 현석이 한쪽 발을 의자에 올렸어요. 명품 운동화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 못 들었어. 신발 닦으라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걸로? 현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순간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신발을 닦았어요. 외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신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급히 닦아냈죠. 잘하네. 앞으로 매일 해. 현석의 말에 일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청소해 다빈이 지우에게 걸레를 던졌습니다. 장갑, 그런 건 없어. 맨손으로 해. 정성이 없잖아.
여자 화장실 바닥은 더러웠어요. 물기와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지우는 맨손으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청소를 하면서 지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폭력은 안 돼. 절대 안 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2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일진들의 책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커피, 빵, 과자. 잘했네. 현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쳤죠.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상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민지우,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온 지우를 보며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괜찮니? 예, 괜찮아요.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상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지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예. 지우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교실로 돌아온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2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그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어요.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전학 온 지 3주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치는 듯한 리듬으로요. 그것은 펀치를 날리는 동작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었죠. 민지우, 잠깐 나와봐. 체육 시간이 끝난 후 김상훈 선생님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빈 체육관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모를 거야.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김상훈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요. 김상훈이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우는 고개를 숙였죠. 혹시 그 민지우 맞니? 순간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년 전 전국 청소년 종합격투기 대회 3연패 챔피언. 김상훈의 말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대회 심판이었어. 내 경기 다 봤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최연소 챔피언, 국가대표, 선발.
미래가 창창했는데 김상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사라졌지. 왜 그만뒀니?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링 위에 쓰러진 상대, 움직이지 않는 몸, 피. 저는 그만둬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힘은 남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상처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김상훈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정당한 경기였고. 아니에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 입을 막았어요. 죄송해요. 저 가도 될까요?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급히 체육관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김상훈이 중얼거렸죠. 전국대회 3연패, 챔피언을 내가 모를 리 없지. 그 무렵 교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승민이 지우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지우는 여전히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야, 일어나. 왜요? 왜긴.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승민이 지우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의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굴렀습니다. 완벽한 낙법이었죠. 마치 고무공처럼 튕겨 올라 다시 일어섰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지우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도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죠. 넘어진 게 아니라 낙법 아니야? 운동했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실수했어.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 예나가 지우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지우의 손목과 손등에는 특이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굳은 살, 그리고 미세한 흉터들. 평범한 학생의 손은 아니었죠. 너 손에 그게 뭐야? 예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는 급히 손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은 살 같은데? 무슨 운동했어? 그냥 어릴 때 피아노 좀 쳤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굳은 살은 수천 번의 펀치와 그래플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예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피아노를 친 손이 아니었죠. 방과 후 지우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가방이 넘어졌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책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현석이 그 사진을 주었어요.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격투기 도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노인이 서 있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려주세요. 제발. 잠깐. 이거 너야? 현석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안경은 없지만 분명 지우의 얼굴이었어요. 설마 내가 운동했다고? 격투기? 현석이 크게 웃었어요. 개그하냐? 내가? 이 쫄보가? 다빈도 다가와서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 진짜네.
근데 금메달이야? 무슨 동네 대회? 지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어릴 때 잠깐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현석이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우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 지우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두 조각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현석이 놀란 듯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눈물을 참았어요. 외할아버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다음 날, 지우는 보건실에 갔습니다. 머리가 아팠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1학년 학생이 들어왔어요. 선배님이세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후배였어요. 응. 너는? 저는 1학년 3반 이준호예요. 그런데 준호가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혹시 2년 전 주니어 챔피언이신 민지우 선배님 아니세요? 지우의 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선배님 팬이었어요. 경기 다 봤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하이킥과 그라운드 기술 정말 최고였어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지우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보건실을 나가려고 했죠. 잠깐만요, 선배님. 하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김상훈 선생님은 확신했고 도윤은 의심했으며 예나는 이상함을 눈치챘죠. 그리고 준호는 알아봤습니다. 지우의 비밀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찢어진 사진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힘은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도 못 지키고 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금요일 방과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학교. 지우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어디가? 현석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다빈, 승민, 도윤, 예나가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사악했죠. 지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아직 일찍잖아. 현석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옆 빈 교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만이 공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었습니다. 일진들이 지우를 둘러쌌어요. 원을 그리며 천천히 좁혀왔죠. 지우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현석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지겨워. 너 같은 쫄보랑 노는 것도. 다빈이 갑자기 지우의 가방을 빼앗았어요. 지우가 잡으려 했지만 승민과 도윤이 팔을 붙잡았죠. 놔주세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빈이 가방을 뒤집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책들, 필통, 도시락통,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다빈이 보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풀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반지가 있었죠. 그것은 챔피언 반지였습니다. 지우가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받은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돌려준 것이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반지. 다빈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끼웠죠. 완전 촌스러워. 짝퉁이야?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제발. 지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우에게는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목소리 좀 내네. 현석이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다빈에게서 반지를 받아들었죠. 이게 그렇게 소중해? 네, 정말 소중해요. 외할아버지? 현석이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창문 쪽으로 팔을 뻗었죠. 그럼 외할아버지한테 가라고 해. 그리고는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 돼. 지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현석은 웃으며 다시 반지를 손에 쥐었죠. 장난이야. 겁먹은 표정 봐. 일진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죠. 현석이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반지에 박힌 작은 보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밴드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찌그러지고 망가진 반지를,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줄이 끊어진 거예요.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이었죠. 외할아버지.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어요. 헐렁한 교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석이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우가 머리끈을 꺼내 긴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약한 전학생이 아니라 전사 같았죠. 뭐야?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다가갔죠. 승민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만 살짝 옆으로 틀었죠.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지우의 뒤돌려차기가 승민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태권도의 완벽한 기술이었죠. 승민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단 1초였어요. 도윤이 당황해서 지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윤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렸어요. 쿵! 유도의 업어치기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책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죠. 예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미친 거야? 예나가 도망치려 했지만 지우가 순식간에 따라잡았어요.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합기도의 손목 꺾기였죠. 예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다빈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현석아, 뭐해, 빨리. 하지만 현석도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우가 다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오지 마. 다빈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벽에 등이 닿았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다빈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항복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파. 항복할게. 다빈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현석만 남았어요. 현석은 교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죠. 하지만 지우가 더 빨랐어요. 탁. 복싱의 정확한 잽이 현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현석이 비틀거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가 현석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현석 위에 올라탔어요. 살려줘. 현석이 울며 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박. 교실 문 밖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듣고 왔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모두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영화 찍는 거 아니야? 미쳤다. 완전 미쳤어.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는 일진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죠.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단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웠어요. 찌그러진 반지를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는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를 풀었어요. 교복 소매를 내렸죠. 다시 평범한 전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민지우가 누구인지를요. 교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일진들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어요. 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지우는 찌그러진 반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2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지우.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안경 너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13살 때 전국 청소년 종합격투기 대회 최연소 챔피언. 14살, 15살 3년 연속 우승. 15살에 국가대표 선발. 문 밖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대박. 진짜야? 국가대표라고? 현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맞고만 있었어?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죠. 2년 전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이었어. 상대는 내 친구였고 나는 이기고 싶었어. 너무 이기고 싶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내가 통제를 잃었어. 친구는 의식을 잃었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 다시는 운동을 못하게 됐지.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외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 지우는 손에 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힘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함부로 쓰는 순간 괴물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외할아버지와 나 자신과. 다빈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괴롭혀도 참은 거야? 외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이 반지가 마지막 선물이었지. 약속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걸 망가뜨렸어.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현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가 놀랐죠. 학교 최고 일진이 무릎을 꿇은 거였으니까요. 미안하다. 현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괴물이었네. 너는 참고 있었는데 우리가. 승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도, 예나도, 다빈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상훈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고. 김상훈은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지우에게 다가갔죠. 역시 너였구나, 민지우. 선생님, 내 외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훌륭한 무도인이셨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 김상훈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너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더는 참을 필요 없다고.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힘이야.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일진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모두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현석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반지 내가 고쳐줄게. 아는 곳이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킬게. 아니, 우리가 약한 애들을 지킬게. 승민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진짜 강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일진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지킴이가 되었죠. 현석은 1학년들에게 인사비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갔어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며 구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문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다른 학교 일진들이 찾아온 거였죠. 야, 너희 학교 장현석 나와. 덩치 큰 학생 5명이 교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현석이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당당했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요즘 물러졌다며? 우리가 이 구역 접수하러 왔어. 다른 학교 일진이 현석을 밀쳤어요. 현석이 뒤로 밀렸죠.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나약해 보였습니다. 뭐야 너? 꺼져. 일진이 지우를 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일진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죠. 다른 일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30초도 안 돼서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우는 안경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목과 발목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었죠. 우리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이 없어. 돌아가. 차가운 목소리에 일진들은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대박, 지우 최고. 우리 학교 수호신이야.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복원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석이 약속대로 고쳐준 거였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보석도 다시 박혀 있었고 밴드도 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잘 맞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죠. 외할아버지,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 거였네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외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죠. 학교의 그림자, 수호자, 민지우.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실수? 너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셨잖아. 김민정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김민정이 한 간호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요. 저는 정확히 처방전대로. 젊은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닥쳐. 내가 뭘 한다고 대들어? 김민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뭐야, 청소부가 왜 끼어들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때였습니다. 305호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청소부 서연과 갑질 여성 민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였죠. 한강대학병원 부원장실의 커다란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는 VIP 병동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간호사 12명이 그만뒀다고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숙련된 간호사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났고 그 자리를 경험 없는 신입들이 채웠습니다. 의료사고는 늘어났지만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서연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소부 대기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구나.
통통한 체격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청소팀장 오정숙이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순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게 물걸레고 이건 마른 걸레예요. VIP 병동은 특히 깨끗해야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VIP 병동. 그곳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었죠. 첫 출근 날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병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잖아. 다시 닦아. 그 여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서연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김민정 씨가 또 간호사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켰대. 어제는 자기 개인 서류 복사하라고 했다면서.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정.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됐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VIP 병동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니, 의사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높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샤넬 정장을 입은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우리 민서가 의대 편입하면 여기서 인턴할 건데 미리 좀 잘해둬야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민정. 드디어 그 얼굴을 보게 됐어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야, 거지. 도시락도 못 사온 주제에 우리 앞에서 밥 먹지 마. 중학교 교실. 도시락을 빼앗기던 날. 김민정과 그 친구들의 조롱하는 얼굴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김민정의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예, 바닥에 물 좀 제대로 닦아.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받고 싶어? 김민정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너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서연을 보며 김민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라운지를 나갔죠. 혼자 남은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수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48살의 여인.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민정, 대기업 회장 부인. 딸 민서, 의대 편입 준비 중. 병원 이사진과 친분, 간호사들에게 사적 심부름 강요, 의료진 지시 무시.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추가로 적었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함.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의 전화였어요. 여보, 어떻게 되어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서요. 위험하지는 않고?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제 정체를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원의 썩은 곳을 모두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박순자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젊은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수?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셨잖아. 김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김민정이 한 간호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저는 정확히 처방전대로.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대들어? 김민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뭐야, 청소부가 왜 끼어들어?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수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간호사와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이 병원 수준이 이래? 청소부까지 나서서 손님한테 대드네. 수간호사가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김민정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 같은 건 당장 잘릴 줄 알아. 그녀가 사라진 뒤 울고 있던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간호사가 돌아간 뒤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실의 정태훈이었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 청소부, 뭔가 이상해. 태훈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죠. 서연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위장 잠입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VIP 병동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정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문을 열자 김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잡지를 넘기며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 청소하러 왔구나. 김민정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거였죠. 하지만 김민정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 아버지가 곧 검사 받고 오실 거야. 서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4년 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야, 거지. 오늘도 딘 도시락 가져왔어? 14살의 김민정이 서연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교복이 반짝반짝 빛났죠. 아니야. 오늘은 어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 속에는 김밥 2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시는 어머니가 겨우 싸주신 도시락이었죠. 뭐야? 오늘은 뭐라도 있어? 김민정이 서연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김밥, 이런 걸 도시락이라고 가져왔어? 주변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김민정은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 같은 애랑 같은 교실에서 밥 먹기 싫어.
냄새 나잖아.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울면 더 놀림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왜? 울려고? 그래, 울어봐. 거지답게. 김민정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김민정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 보기 싫으니까. 김민정은 여전히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취급하듯이요. 서연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김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아. 그래. 오늘 의대 엄마 모임이지?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서 편입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병원장님한테도 부탁해놨어. 우리 민서가 여기서 인턴하면 좋겠다고. 돈이 문제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김민정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준비해놨어. 유명한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민서 이름으로 쓰게 했지. 이번엔 무조건 붙을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부정 입학. 이런 식으로 의사가 되려는 거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김민정과 똑같이 생긴 얼굴. 딸 민서였죠. 엄마, 나왔어. 민서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원은 어땠어? 그냥, 그래. 근데 엄마, 병원장님이랑 언제 만나? 서연은 복도에서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들었어요. 내일 점심에 약속 잡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고마워,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당연하지. 넌 우리 집안 딸인데.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 청소부 휴게실에서 서연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았어요. 순자 씨,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VIP 병동은 특히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정숙의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민정 씨는 정말 심해요. 간호사들한테도 막대하고. 그런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달에는 신입 간호사한테 자기 개 산책시키라고 했대요. 간호사가 거절하니까 병원장한테 이르겠다고 협박했고요. 서연은 수첩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VIP 병동 로비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의대 엄마 모임이었죠. 서연은 차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정 언니, 이번에도 민서가 1등급 받았다면서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김민정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그 과외 선생님 시험 문제도 미리 알려준다던데. 쉿,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김민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김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때 학교에 한 애가 있었는데 김민정이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왔어. 도시락 제대로 못 싸오고.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렸지. 근데 그게 뭐가 나빠? 그런 애들은 그렇게 대해도 돼.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졌어.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는데.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공장에서 일하거나 청소부하고 있겠지. 그때도 그런 애였으니까. 김민정이 서연을 흘깃 보며 말했어요.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울지 마. 이제는 달라졌어.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강대학병원 부원장, 의학 박사, 남편은 병원장.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민정의 말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던 거죠. 서연은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요? 나도 모르겠어. 김민정 씨 때문에 미치겠어. 서연이 다가가자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김민정 씨가 또 자기 아버지 개인 간병을 하라면서요. 근무 시간에 다른 환자는 보지 말래요. 그건 규정 위반인데. 그러니까요. 거절했더니 병원장한테 이르겠대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김민정, 의대, 엄마 모임 회장, 딸의 부정입학 시도,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펜을 놓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김민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죠. 이제는 돈과 권력까지 가졌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의사 엄마가 되고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다니.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여보, 내일 김민정 씨랑 점심 약속이 있대. 알아요. 딸 인턴 자리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직접 들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정말 이런 거 싫은데 실력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심해. 김민정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주 잘 알죠.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박순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야간 청소를 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이 시간에는 의료진도 적고 환자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의학 305호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달려가자 한 중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젊은 여성이 울부짖었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이 가빴죠. 급성 심근경색이다. 의사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간호사, 간호사. 젊은 여성이 소리쳤지만 간호사실에는 신입 간호사 2명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당직 의사님이 지금 응급실에 가셨는데 선배도 방금 다른 병실에. 신입 간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CPR 준비하세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네, 청소,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은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만져지지 않았어요. 심정지 직전이에요. 당장 흉부압박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의 침착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요. 서연은 정확한 자세로 흉부압박을 시작했습니다. 30번, 2번 인공호흡. 의대에서 배운 대로였죠. 1, 2, 3, 4. 리듬에 맞춰 압박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패드 부착하세요. 여기에. 서연이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200줄로 세팅.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환자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맥박 확인. 간호사가 목을 짚었어요. 아직 없어요. CPR 계속합니다. 에피네프린 정맥 주사하세요. 서연은 다시 흉부압박을 시작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의사는 청소부 복장에 서연이 완벽한 CPR을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정지 왔어요. 제세동 1회 에피네프린 투여했습니다. 서연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서연은 물러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분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병동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당직 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다니. 의료진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봐서요. 서연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덕분에 환자분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전관리실의 정태훈이었죠. 저 청소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태훈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순자 씨,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아, 그게 신입 간호사들이 난리예요. 순자 씨가 의사보다 더 침착했다고.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배운 게 생각나서. 그때 간호사 2명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신입들이었죠. 아, 순자 씨, 그들은 서연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희가 더 당황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민정 씨 때문에. 원래 어제 선배님이 당직이었는데 김민정 씨가 자기 집에 와서 개인 간병하라고 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의료진이 부족했던 거군요. 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다른 간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김민정 씨 아버지가 잘못된 약을 드실 뻔했어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주라고 우기셔서 다행히 약사님이 확인해서 막았지만 김민정 씨는 오히려 저희를 혼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보고하지 않나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요? 김민정 씨가 병원 의사들이랑 다 아는 사이인데 작년에 한 선배가 문제 제기했다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VIP 병동을 청소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수간호사가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서류 조작하래. 뭘 또? 김민정 씨 딸 봉사활동 시간. 한 번도 안 왔는데 300시간 채워달래. 서연은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절하면 뻔하지. 우리 남편이 이 병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라고 하겠지. 두 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의료진 부당 차출, 처방전 임해 변경 시도, 봉사활동 서류 위조 요구,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원무과 앞을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어요. 김민정 씨가 또 병원비 안 낸대. 벌써 석 달째네. 어차피 안 받을 거 왜 장부에 올려? 그러게 나중에 탕감 처리하래.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병원비 미납과 부당 탕감,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죠. 저녁 무렵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병원 로비를 지나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태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실 정태훈입니다. 태훈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제 밤 일 때문에 왔어요. 정말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의사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 힘든데. 태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의대 출신이신가요? 서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병원에서 일해서. 어느 병원이었죠? 지방 작은 병원이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태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병원에 박순자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태훈이 떠난 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야겠다. 너무 튀면 안 돼. 그날 밤 서연은 부원장실에서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태훈이라는 직원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심해. 정체가 들통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알아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민정이 의료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병원비도 안 내고 있어요. 증거는? 녹음은 못했지만 증인들은 많아요. 간호사들이 지쳐 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겠네. 우리 병원이 이렇게 썩어 있었다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김민정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낼게. 서연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병원 뒤편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됐죠. 한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최수간호사님이시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직 수간호사 최영이었습니다. 6개월 전 갑자기 사직한 사람이었죠. 여기선 말하기 어려워요.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24시간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자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서연이 서류를 펼치자 눈이 커졌습니다. 의료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작년에 김민정 씨 아버지가 과다 투약으로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민정 씨가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간호사한테 다른 약을 주라고 했거든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요?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죠. 다행히 살았지만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정 씨는 병원 이사진을 압박했어요. 남편 회사가 병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아냐면서. 그래서 사고가 은폐됐군요. 예, 공식 기록엔 단순 알레르기 반응으로 처리됐어요. 서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순자 씨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란 걸 알아요.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CPR하는 걸 봤거든요. 의사보다 정확했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순자 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김민정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김민정 씨 딸 민서 관련 자료예요. 서연이 읽어내려가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논문을 5편이나 대필했군요. 그것도 모두 유명 교수들 이름으로요. 돈으로 산 거죠. 봉사활동 600시간도 모두 허위고요. 민서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니 환자들이 불쌍했어요. 병원장 추천서는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김민정 씨가 직접 써서 도장만 받으라고 했대요. 준호, 아니 병원장님이 그걸 허락했나요?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김민정 씨가 이 사진들이랑 얼마나 친한지 아시잖아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 파일을 건넸어요. 의료진 12명의 진술서예요. 모두 김민정 씨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죠. 서연은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폭언, 인격 모독, 부당한 지시, 협박.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 가져가세요. 대신 꼭 김민정을 막아주세요.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병원장 비서가 의아한 눈빛으로 봤지만 준호가 미리 말해둔 상태였죠.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들어가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영희에게 받은 서류를 책상에 펼쳤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준호가 서류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도였다니. 의료사고 은폐, 논문 대필, 서류 위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준호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병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김민정이 이 사진을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바로잡으면 돼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론에 제보할 거야? 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서연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주에 김민정이 VIP 환자 가족 모임을 연다고 들었어요. 맞아. 병원 후원금 모금 행사야.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청소부들도 동원된대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며칠 후 VIP 병동 대강당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서연은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 민정 씨 드레스가 정말 멋져요. 이거 파리에서 직접 공수했어요. 김민정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변엔 재벌 부인들과 정치인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들었어요. 민서가 이번엔 꼭 붙겠죠? 당연하죠. 논문도 완벽하고 병원장 추천서도 있고. 김민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사실 시험 문제도 미리 알아봤어요. 정말요? 교수 한 분이 우리 집안이랑 친해서요. 호호호.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쟁반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호사들이 너무 버릇없지 않아요? 맞아요. 전문직이라고 우기는데 결국 우리가 돈 내는 거잖아요.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쳤죠. 감히 환자 가족한테 대들어? 어떻게 하셨는데요? 병원장한테 말해서 근무평가 최하로 줬어요. 그리고 김민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소문을 퍼뜨렸죠. 이제 그 간호사는 서울에서 일 못해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민정 씨예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다니. 저녁이 깊어가자 김민정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모금한 후원금은 병원 발전을 위해 쓰일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에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겠죠. 행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화장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간호사들이 집단 진정서 낸대. 진짜? 누가? 5층 간호사들. 김민정 씨 갑질 때문에 못 참겠다고. 서연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근데 다들 무서워하더라. 보복당할까봐. 그러게 김민정 씨가 가만히 있겠어? 대화가 끝나고 여자들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간호사들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행동할 때였죠. 그날 밤 서연은 부원장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논문 대필, 시험 문제 유출, 간호사 인권 침해. 증거는 충분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의 전화였어요. 준비됐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예, 모든 자료를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병원의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김민정. 복수심만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쓰라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일이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박순자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강진수였어요. 예, 앉으세요. 진수가 자리에 앉자 서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의료사고 은폐, 부정입학, 갑질 증거까지. 진수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특종이네요. 간호사 12명의 증언도 있어요. 모두 실명으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박순자 씨는 정말 누구세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는 나중에 밝힐게요. 지금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예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다시 청소부 박순자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내야 했어요. 점심시간 VIP 병동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김민정이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감히 진정서를 낸다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청소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못 참아? 너희가 뭔데? 김민정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 너희 월급도 내 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환자 안전이 위험해요. 닥쳐. 쾅.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간호사실을 들여다보니 김민정이 책상 위에 서류를 바닥에 쏟아낸 상태였어요. 그때 김민정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뭘 봐? 일이나 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김민정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잠깐, 너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네? 서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김민정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죠. 너 같은 것들 보면 학교 때 생각나.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진짜 찌질한 애가 하나 있었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고. 김민정이 비웃었어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박서연? 맞다. 박서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어요. 정말 재밌었어. 걔 도시락 버리고 책 찍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김민정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런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바닥이나 닦고 있겠지. 너처럼.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해. 재밌는 얘기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김민정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게. 그때 그 애처럼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김민정은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봤어? 오늘 신문 일면. 김민정 씨 얘기잖아.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어요. 신문 일면에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강대병원 VIP 병동의 추악한 비밀, 재벌 부인의 갑질과 의료사고, 은폐. 기사는 상세했어요. 의료사고, 은폐부터 두정이파까지 모든 게 폭로됐죠. 서연은 청소를 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터졌네. 이제 김민정 씨도 끝이야. 오전 10시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를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는 서연. 더 이상 박순자가 아니었어요.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박 부원장님? 이사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민정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죠. 뭐야? 청소부가 왜?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강대병원 부원장 박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VIP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 네, 김민정 씨. 30년 만이네요. 서연이 김민정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때 당신이 괴롭혔던 그 박서연이 맞아요. 김민정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신문에 난 기사 보셨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3건, 간호사 인권 침해 12건, 병원비 미납 및 부당 탕감 8천만 원.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김민정 씨 딸의 의대 부정입학 시도, 논문 대필 5편, 허위 봉사활동 600시간, 시험 문제 유출. 거짓말이야. 김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증인도 12명이나 됩니다. 서연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김민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시험 문제도 미리 알아봤어요. 교수 한 분이 우리 집안이랑 친해서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김민정 씨는 의료진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술서가 화면에 떴어요.
청소부였던 저도 매일 모욕을 당했죠. 너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면서요. 김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지키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너 같은 게 감히. 김민정이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김민정 씨는 오늘부로 병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뭐라고?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민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이 끌려나간 후 서연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의료, 정의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끝났네요. 서연이 멀리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이 났어요.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복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의료진 인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김민정과 그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딸 민서의 부정입학도 취소됐죠. 서연은 다시 부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호사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부원장님 덕분에 다시 일할 맛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사 같으세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원장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죠? 김민정 씨라고. 서연이 놀랐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김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명품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죠. 왜 왔어? 김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뜻밖의 말에 서연이 놀랐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말 미안해. 김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쁜 사람이었어. 서연은 조용히 김민정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상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도 너를 용서할게. 김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알아. 받아들일게. 김민정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박서연, 정말 대단해졌네.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때였죠. 청소부 박순자의 비밀은 끝났지만 부원장 박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